좋네요, 여러분. 그러면 수업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제가 문제 2개 열어드릴 테니까 이거 2개 풀어볼게요. 디플라이알 패키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 파이프 막 써가지고 하는 게. 그치만 제가 할 줄 아는 건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2개 열어드렸는데요. 이거 2개 각각 RStudi오에서 복붙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네. 문제가 제대로 들어갔고, 그쵸? 아, 됐나.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오고. 헷갈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드린 수업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질문 있거나 뭐 그러면은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쓴 코드 채팅창에다가 쳐주세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푸는 문제들은 조금 생각도 조금 해야 되고, 어떤 함수 쓸지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겠죠? 이거 이렇게 연습 문제 이거 전체 실행한 다음에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야. 수학 점수. 아. 각별한 점수들을 그리는 소리하고. 진짜 어렵겠는데요, 여러분? 1번 문제가 지역명으로 그룹화하고 각 지역별로 평균 집계한다는데, 지역별 각 과목 점수를 평균 집계한다는 거죠. 지역별로 평균 집계.
네, 성택님이 이해하신 게 맞아요. 얘는 왜 답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있냐? 내가 해볼까? 네.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게 맞네요, 여러분. 저도 이 문제를 지금 봐가지고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가지고. 그렇지만 재밌다. 네, 한번 해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 네, 한 3문제만 같이 풀게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직 4번 문제 푸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3문제만 같이 해보고 4번, 5번은 6번, 7번은 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까지만 같이 해봅시다. 네, 왜냐면 앞부분을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뒷문제를 조금 더 풀 수 있잖아요.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지역명으로 그룹화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평균 집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테스트로 한번 해본 건데요. 광주의 국어 평균은 이거, 광주의 수학 평균은 이거, 그리고 이제 영어까지. 영어의 수학 평균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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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지역명으로 그룹화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 함수를 적어야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약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평균이 나와야 된다? 평균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기술 통계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또 어떤 함수가 나와야 되나요? 썸머라이즈 함수가 나와야 되겠군요. 그죠? 썸머라이즈에다가 뭐 국어 평균, 수학 평균, 영어 평균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STS라는 여기에다가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게 이 파이프 연산자가 아직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 이제 변수에다가 넣고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헷갈리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거의 아마 나중에는 이거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걸로만 계속 쭉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은 당연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룹화 먼저 해볼게요. 그룹화 이 뭐 어떤 명으로? 지역명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막 이렇게 막 변수에 넣고 하다가 막 이런 것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역 객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면 STS라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를 안 적어줬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그냥 뭐 헷갈릴만 하고요. 아무튼 지역별로 그룹화하고 저것만 프린트하면은 이상하게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평균을 뽑아야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썸머라이즈를 하겠다. 어떻게? 국어 평균. 그리고 수학 평균. 그리고 영어 평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그죠? 맞죠? 그래서 그룹한 다음에 각 과목별로 이렇게 평균을 따로따로 집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썸머라이즈에서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가 적어줬던 이 식 그대로, 이 코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수를 정해주셔야 나중에 얘를 또 활용해가지고 칼럼명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조금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충 뭐 MK 이렇게 할게요. MK 뭐 국어 평균 국어 뭐 이렇게. 얘는 수학이니까 뭐 MM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얘는 영어 평균이니까 ME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칼럼명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만든 이 자료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국어 점수로 뭐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얘를 가지고 파이프 연산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정렬을 하고 싶다. 근데 뭘 기준으로? MK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어레인지 하고 싶으면 여러분 뒤에다가 칼럼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변수를 설정을 안 해주면 민 국어를 써야 되는데 이걸 쓰면 아마 제대로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썸머라이즈 할 때 항상 변수명 적어주는 거 이거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봤더니 이거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썸머라이즈 했을 때 변수명 정해줘야 나중에 걔를 불러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또 정렬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네, 헷갈리죠,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튼 자 보시면 가장 수학 점수가 높은 도시는 하고 물어봤네요. 이것도 약간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그걸로 내림차순을 정렬하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막 헷갈리셨으면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단 STS 데이터에서 지역별로 점수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역별로 묶는 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거의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썸머라이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평균 구한다,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 뭐 합구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썸머라이즈를 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나오는 결과가 만약에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네, 보이시죠?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주에 굉장히 여러 명이 있어요. 광주에 여러 명이 있는데 걔네들의 수학 점수 중에서 최대값을 가져온 거예요. 100점이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대전 해볼까요? 대전에도 애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고 걔네들의 수학 점수가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최대값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지만 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가장 수학 점수가 높은 도시 물어봤을 때 그러면 광주랑 대구랑 울산이랑 인천이랑 똑같이 잘하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 100점짜리가 있는 것일 뿐.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맥스 내용 나오는 건 조금 나중에 나와야 되고요. 일단은 저희는 평균을 구하고 그걸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현실적이죠? 광주 학생들 수학 점수 평균은 80점, 대전은 뭐 78.1점,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썸머라이즈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변수에 넣어줘라, 변수에. 그래야지 저 변수 이름 mm 데려와가지고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 때는 안 됐었는데 또 갑자기 헷갈리네. 일단 가장 높은 도시를 구하려면요, 어레인지하고 저걸 기준으로 정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학 점수를 기준으로 저 자료를 정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쟤를 데려오면 그쵸,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썸머라이즈 할 때 꼭 변수 이름 적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수학을 mm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mm을 넣어주셔야 네, 이렇게 넣어주셔야 이제야지 잘 먹습니다. 컬럼명을 꼭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뒤에 부분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냥 어레인지 mm이라고 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잖아요. 그렇죠?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으면 뭐 DSC, 디스텐딩을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봤더니 이 대구 애들이 제일 잘하네요. 대구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높은 도시가 난 궁금한 거니까 여기서 한 놈만 뽑겠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M 한 다음에 여기서 헤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 놈만 뽑겠다 이렇게. 그죠? 이것도 만약에 파이프 연산자 적고 헤드 하는 거 까먹으셨으면 얘를 그냥 전체 다 헤드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컴마 1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굳이 파이프 연산자 이용하면 훨씬 간단한데요, 여러분. 그죠? 네. 아무튼 이게 답이었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맨 위에 거를 뽑는 걸로만 해야 될까요? 뭔가 뭐 맥스 이런 걸로는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맥스, 민, 썸 이런 거는요, 썸머라이즈 안에서만 잘 먹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수학 점수 평균 구한 다음에 이렇게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M 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맥스라는 함수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필터. 아까 전에 푸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필터를 한번 해볼까요? 수학 점수가 제가 mm에다가 수학 점수 평균을 넣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 누구? mm 중에 맥스랑 똑같은 거. 그럼 잘 나오네요, 여러분. 잘 나오네요. 대구. 그쵸? 이렇게 구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맥스 mm 하면 최대값 안 나오는데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수학점수 평균이 그 최대값이랑 똑같은 애만 보여줘. 필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거.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탑 1을 뽑는 거. 왜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의 좋은 점은 탑 5를 뽑든 탑 10을 뽑든 이 방법이 전부 다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필터로 최대값 구한 다음에 걔랑 똑같은 놈 찾아줘 하는 거는 진짜 최대값 시내에 맞게 못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외우기 귀찮다 하면은 위에 있는 방법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렬하고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데려오기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이 이제 또 어렵습니다. 3번이. STS 그냥 저 데이터 자체를 조회해보면은요. 그 국어 수학 점수 그리고 뭐 사람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평균 성적이 가장 성적이 좋은 도시는 하고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각 지역별로 평균 성적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수학 따로, 국어 따로, 영어 따로가 아니라 그냥 그 평균 성적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각 사람별로 평균 점수 칼럼을 구해서 넣어줄 거예요. 파생 변수로. 그래서 얘의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은 뭐 70점이다, 뭐 몇십 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평균 칼럼 추가한 놈을 데려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차근차근. 여기다가 가정을 적어드릴게요. 1단계 뭐다? 평균 칼럼을 파생 변수로 추가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STS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M 한 다음에 파생 변수 추가할 때는 어떤 함수? 뮤테이트 함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칼럼이라고 했으니까 칼럼 이름을 평균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뭘 넣겠다? 국어, 영어, 수학의 합. 국어, 영어, 수학의 합을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이것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예쁘게 나오네요, 여러분. 그쵸? 여기 평균 점수가 예쁘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 STS가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거를 각 사람의 평균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또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헷갈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각 과목별로 평균 점수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기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그룹 바이를 해볼게요. 그룹 바이. 지역별로 먼저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썸머라이즈 하겠다. 그룹 바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썸머라이즈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세 과목을 합친 평균. 그러면은 변수 이름을 세 과목 평균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소리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뽑아보자면 뭐 예를 들어 인천이라고 할까요? 인천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여기 명동이의 평균, 그리고 여기 또 명동이가 이름이 동명이인이네요. 여기도 뽑고 또 밑에 있는 여기 민희도 인천 사람이에요. 이런 애들의 평균을 뽑아가지고 이거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평균은 각 사람의 세 과목 평균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해진 이 세 과목 평균의 평균을 구하겠다. 각 지역별로. 이건 지역 평균.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좀 헷갈리죠? 아무튼 이것만 해서 실행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아이들의 세 과목 평균을 구했을 때는 78.5구나. 그러니까 아까는 수학만 평균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세 과목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죠.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제가 또 성적이 좋은 도시를 구하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파이썬 연산자가 좋은 점이 뭐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만든 데이터에서 이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변수에다가 담고 걔로 또 다른 뭐 어레인지라든지 이런 함수를 적용시켜주지 않아도 저기서 바로 어레인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그 정렬 조건 할 칼럼 이름이 뭐죠? 세 과목 평균이네요. 그죠? 쟤를 내림차순 이렇게. 그럼 보이시나요? 그럼 대구 애들이 제일 공부를 잘하네요. 아까부터 계속 대구 애들만 공부를 제일 잘하나 보네.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겠다? 한 놈을 뽑았다. 이렇게.
그럼 대구 사람. 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 단계가 뭐였다? 뮤테이트. 평균 칼럼을 파생 변수로 추가한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뭐인 거죠? 지역별로 평균을 구한다. 뭐 여기 왼쪽에 있는 평균은 뭐다? 개인의 세 과목 평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평균은요? 지역별 학생들의 총 평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다? 정렬.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탑 1. 넘버원 뽑기. 이게 3단계인 거죠. 그쵸? 헷갈리죠? 근데 이걸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거 파이프 연산자 안 쓰고 하면은 더 헷갈리실 거예요. 변수에다가 넣고 어쩌고 넣고 한 다음에 뭐 STS1에다가 넣고 하는 게 조금 더 헷갈리실 거고요.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일단 여기 강의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채팅창으로는 근데 왜 유라님만 보내주시는 거죠? 네, 성택님이랑 태연님도 채팅창으로 보내주시고요. 유라님도 잘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 20분이네요. 조금 쉬었다가 이거 푸는 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이 20분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되고 35분에 풀이를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남은 15분 동안 여러분은 문제를 푸셔도 되고 화장실에 갔다 오셔서 문제 푸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35분? 너무 적나? 현실적으로 3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풀 거예요. 4, 5, 6, 7번. 그거를 푸시라는 말씀이에요. 7분 동안. 성택님이 보내주신 거. 그것도 있지. 지역별로 수학 점수 평균을 간 다음에 하고 평균 성적이 가장 좋은 그걸로 한 다음에 여기 굿 성택님 이거 제가 풀이하기 전에도 했었죠 이렇게 그죠? 잘했어요. 태연님도 해서 보내주세요. 어렵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먼저 해볼까요, 같이? 이게 여러분, 제가 문제 2개 풀으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문제는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숙제로 넘기고, 여기까지 풀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또 진도를 너무 안 나갈 순 없어서. 4번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평균 점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평균 점수의 점수대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평균 점수가 뭐 80.4다? 그러면은 80점대, 뭐 90점대, 70점대 이런 식으로 점수대라는 칼럼을 새롭게 파생 변수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별 한개수 세는 법 뭐 이런 거 힌트 줬고요. 네, 일단 저희가 할 거 점수대 파생 변수 추가하기 그게 1차가 되겠네요. 학생 수가 몇 명이 있는지는 그건 나중에 구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점수대를 구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일단 그러면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 점수 구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위에다가 여기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적기는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플러스로 끝나면은 이게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파이프 연산자 적어서 안 된 거구나. 네.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해봤더니 평균 점수가 제대로 나왔고요. 이제 평균 점수는 냅두고 여기에서 얘가 70점대다, 90점대다, 70점대다, 80점대다 이런 식으로 점수태라는 새로운 또 칼럼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칼럼 파생된 수 추가하는 거 뮤테이트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 또 파이프 해주신 다음에 새로운 칼럼 추가할 거예요. 뮤테이트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름을 점수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넣는다 여러분? 평균 점수를 보고 얘가 몇 점대인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점수대는 70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점수대가 90, 여긴 70, 80, 80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점수대를 뽑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일단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77을요 10으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그 10의 자릿수를 보는 거죠. 여기가 1의 자릿수고 여기가 10의 자릿수잖아요. 그럼 10의 자릿수가 이제 점수대인 거잖아요. 여러분 70점대, 90점대, 70점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을 10으로 나누면 7.7이 나오겠죠. 나눈 다음에 여러분 몫을 구할게요. 몫 구하는 거 어떻게 연산하는 건지 기억나시나요? 요거였거든요. 나도 헷갈린다. 이게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 그래서 평균을 10으로 나눈 몫이 7이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10을 곱하면 70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94.66667을 10으로 나눈 몫은 9.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9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몫 구할 때 어떻게 해준다? 평균을 일단 10으로 나눈 몫만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7, 9, 7, 8, 8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10을 곱한다. 그리고 실행을 해봤더니 점수대가 제대로 나왔네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어떤 분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점수대를 부여하는 게 약간 저희가 했었던 뭐 패스 페일 부여하는 거나 아니면 ABC 이런 등급 부여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if else를 통해서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점수대에다가 이제 몇 점대인지를 부여를 할 건데 이거를 판단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if else 이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점수대가 지금 점수대가 여러분 60이 제일 최저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점수에 60점이 최소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대가 만약에 뭐 60점대니까 70점보다 작으면 아니 점수대를 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평균을 써야죠. 평균. 그죠? 평균이 만약에 70점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럼 60점대니까 60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조건을 또 따져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if else 조건을 써주시고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하겠다? 그럼 이번에는 평균이 만약에 80점보다 작으면은 얘가 이제 70점대죠. 그러면 그쵸? 70점대가 아니면은요 여기서 한 번 더 조건을 나누셔야 됩니다. 또 if else에서 여기서 평균이 이번에는 9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80점대 그리고 그것마저 아니면 90점대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쵸? 이거 일단 잘 실행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얘도 잘 실행이 되네요. 그쵸? 제대로 점수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맨 처음에 기준을 뭘로 나눴죠? 70으로. 그리고 70보다 작으면 뭐라고 하겠다? 나는 이제 60점대야. 그 다음에 70보다 큰 애들 중에서 이번에는 뭐죠? 70보다 큰 애들 중에서 80보다 작으면 그럼 여기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난 이제 70점대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90을 기준으로 잡아서 90보다 작으면은 난 이제 80점대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90점대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if else를 3번 써가지고 기준 3개 잡아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네. if else로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10으로 나눈 몫 구한 다음에 졌다가 10 곱한 거로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점수대라는 칼럼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그러니까 평균 점수대별 학생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60점대인 애들이 몇 명인지 70점대인 애들이 몇 명인지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룹별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저 변수 그룹 바이에 넣어줄게요. 점수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다? 학생의 수를 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 수를 셀 때는 보통 썸머라이즈 뒤에는 평균 아니면 합계, 썸 아니면 뭐 맥스, 민 이런 게 들어갔었는데 개수 셀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저번에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 n 괄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n 괄호는 그냥 말 그대로 행의 개수를 세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괄호 안에다가 뭐 변수 이름 같은 거를 적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 네, 이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60점대는 10명이고요. 70점대는 47명, 80점대 36명, 90점대가 제일 적네요. 7명 있다. 이렇게 오시는 거고. 그리고 항상 주의할 점. 썸머라이즈 안에는 항상 어떻게 한다? 변수 이름을 적어준다. 이렇게. 네, 그래야지 보기 편하고 나중에 뭐 정렬하거나 할 때도 제 이름을 쓸 수가 있다. 저 변수를. 학생 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당연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 헷갈리는 게 맞고요. 이걸 잘 푸시는 분이 신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점수대별 학생 수 현황을 구했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그래서 어떻게? 대전에서 60점대는 몇 명이냐? 뭐 서울에서 뭐 70점대는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지역도 그룹화 해주고 점수대도 그룹화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네요. 그쵸? 그래서 5번을 풀어보자면 일단 점수대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코드를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 사람별로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뭘 구한다? 점수대를 구해주겠다.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시면 점수대까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지역별로도 그룹이 나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역이 어딘지가. 그 다음에 점수대별로도 또 그룹이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룹 바이 뒤에 우리가 지금은 뭐 지역 하나만 들어가든지 점수대 하나만 들어가는 이런 걸 적었었는데요. 그룹 바이 뒤에는 기준이 여러 개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입한 다음에 그룹 바이를 적을 건데 기준을 2개를 적어줄 거예요. 2개를. 그래서 지역으로도 묶을 거고 점수대로도 묶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 적었네. 썸머라이즈 적어주신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 학생 수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n 괄호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거 실행해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구하고 싶은 이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룹 바이 뒤에 2개를 적겠다는 건 뭐냐면 지역이랑 점수대를 묶어서 하나의 세트처럼 작용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의 60점대인 애들은 1명, 광주 지역의 70점대인 애들은 8명 이런 식으로 기준을 그냥 2개로 묶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역은 똑같은데 점수대가 다른 애들은 다르게 카운팅 되는 거고요. 또는 점수대는 똑같이 60점대지만 지역이 다른 애들도 다르게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2개가 한 쌍으로 들어가서 기준을 뭐랄까? 뭐라고 표현했냐? 얘가 같은 그룹으로 묶일지 다른 그룹으로 묶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 2개가 쌍으로 똑같아야지만 같은 그룹인 겁니다. 2개가 쌍으로. 그러니까 지역도 대전이고 점수대도 60점대로 똑같아야지만 같은 걸로 카운팅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 뒤에 변수 여러 개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상한 변수 적으시면은 되게 헷갈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광주에서 평균 60점대인 남자 몇 명. 이렇게 하고 광주에서 평균 60점대인 여자 몇 명. 이렇게 나누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성별인가? 그쵸, 성별이죠. 성별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별 하나 더 추가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광주 60대 남자. 그리고 여기에 광주의 60대 중에 여자가 없나 봐요, 여러분. 그죠? 70대를 보면 광주 70대 여자는 4명이고요. 광주 70대 남자가 4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또 광주에서 남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또 광주에서 여자가 몇 명인지 이제 점수대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한다? 점수대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지역이랑 성별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가지고 그룹핑을 할지 말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광주에는 여자가 7명, 광주 남자가 6명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요? 헷갈리죠? 그냥 뒤에 있는 변수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자, 각 지역 탑은 누구라고 물어봤는데요. 그쵸? 그럼 일단 당연히 세 과목 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위에서 계산한 이 뮤테이트 평균 칼럼 추가해준 예까지는 데려와야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일단 이것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것만 실행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쟤를 그룹 바이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레인지를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으로 그룹핑 해주는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탑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가 먼저일까요? 헷갈리면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부터 해볼 거냐면 평균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평균으로 내림차순 정렬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역이고 뭐고 상관할 거 없이 그냥 사람별로 평균이 제일 높은 애부터 제일 낮은 애까지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요런 순서대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지역으로 한번 그룹 바이를 해볼게요. 그룹핑.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상한 게 나올 거예요. 그룹 바이는 그냥 그 자체로 쓸 때는 제대로 그룹핑이 안 되거든요. 의미가 없는 그 결과랄까? 그룹 바이는 썸머라이즈랑 같이 써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썸머라이즈를 써줄 건데 썸머라이즈로 어떤 값을 보면 될까요, 여러분? 네. 썸머라이즈에서 각 지역 탑을 구하고 있으니까 평균 기준으로 한번 맥스를 구해볼까요, 여러분? 서머라이즈 뒤에는 뭐 맥스, 민 이런 함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평균 이렇게. 네, 적으시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어레인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레인지 평균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쵸.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요거네요, 요거. 그쵸? 이게 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묶은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최대값을 가져오겠다.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분 수학 점수도 최대값 가져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애들 중에 왜 수학 점수 최고점이 100점이다. 뭐 그리고 대구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수학 점수 최고점이 100점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쵸? 지역별로 묶고 그 안에서 평균값들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요거일 것 같네요. 그럼 한번 이게 진짜일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인천 애들 중에는 평균 점수가 98점인 애가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인천 이게 지금 평균이 맞나? 아, 평균이 맞네. 근데 왜 소수점이 저렇게 깔끔하게 나왔지? 일단 무시하고 해볼게요. 인천에 있는 애들 중에서 평균 68점인 애 있고 70점인 애 있고 그죠? 그리고 71.3점 여기 72점 73.7 73.7 아우 귀찮아. 인천이 애를 뽑아서 볼 걸 그랬나? 74.7 인천이 애를 뽑아서 볼게요, 여러분. 평균 칼럼 추가된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본다? 필터링 하면 되겠죠. 인천 애들 보고 싶으면. 그쵸? 그래서 지역이 뭐인 애들? 인천 애들만 뽑아서 한번 볼게요. 네, 뽑아서 봤더니 엄청 많네. 그럼 평균이 98점인 애가 최대가 많네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짠 코드가 과연 진짜로 지역별로 최애 대값을 가져온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결과물을 지역 이름으로 오름차순을 해달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레인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레인지. 지역 이름으로. 네. 지역 이름으로 오름차순 하는 건 이제 앞에 여기 글자 이거 이제 오름차순 그 기억, 니은, 디귿 이 순서 있잖아요. 이거 순서대로 가달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각 지역에 탑 한 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탑 3를 구하겠대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맥스로 구할 수가 없겠네요. 맥스는 그냥 진짜로 그 지역에서 딱 한 명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딱 한 명이 아니라 3명씩 가져야 돼. 3명씩. 그럼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제가 그룹바이 하기 전에 어레인지 했었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지웠잖아요. 이제는 어레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애를 좀 데려온 다음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썸머라이즈 말고 그룹바이까지만 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탑3를 데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탑3를 데려올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역별로 묶은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묶은 다음에 아니지. 지역별로 묶은 다음에 여기 안에서 어레인지. 묶기 전에 어레인지 먼저 할게요, 여러분. 묶기 전에 평균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묶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썸머라이즈로 데려올 건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탑3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가져올 때 왜 우리가 아까 전에 최대값을 가져올 때는 맥스 평균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데려올 때 우리가 뭐 탑5 가져오겠다 이러면 헤드 5 이런 식으로 썼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썸머라이즈 함수 안에서도 헤드 함수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개수만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탑3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탑3 이렇게만 적어볼까요? 근데 기준이 일단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탑3를 데려온다고 했더니 여러분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왜일까요? 어떤 애를 기준으로 이 탑3를 가져올지를 안정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앞에다가 조건을 하나 추가해줘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추가해줄까요, 여러분? 평균을 기준으로 탑3를 데려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상한 결과가 뜨네요. 썸머라이즈 그룹 할 때 뭐가 빠졌다? 아까 다른 분도 요런 오류가 뜬다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검색해보고 할게요. 오레인지 리프레임에서 디플라이 아리 패키지가 좀 바뀌었는데 썸머라이즈 말고 리프레임이라는 게 바뀌었다고? 뭐야? 리프레임이라는 애를 쓰라고 나와있네요. 썸머라이즈 말고 리프레임을 써라? 싫은데 썸머라이즈 쓰고 싶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를 해결을 하고 가야지. 변수를 적어주면 된다고? 변수를 적으면 된다고? 그러다. 엥? 이게 여러분 경고 메시지가 나왔을 뿐 답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제가 밑에 부분만 봤는데 경고 메시지 위에 뭐가 출력이 됐거든요. 이걸 읽어보시면 탑3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쵸? 광주 95.3, 85, 84.3 탑3 대구도 어쩌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인천에서 탑 1이 98이었잖아요. 98, 90.7, 88.3 제대로 나왔네요. 그쵸? 근데 이제 이 경고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리프레임이라는 애를 대신 사용해라. 이제 썸머라이즈 말고 썸머라이즈랑 뭐 리프레임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 얘를 대신 사용해라. 그래서 뭐 디플라이 R이 뭐 버전이 바뀌면서 뭐 어쩌고 썸머라이즈 말고 뭐 이제는 뭐 리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제대로 나오긴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 어떻게? 저희가 탑 몇을 뽑고 싶을 때 헤드 이용했던 것처럼 헤드 함수 써주시고요. 여기 안에 평균 기준으로 뽑는 거니까 여기 안에 있는 칼럼 이름인 평균 써주시고 탑 3개를 뽑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헷갈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괄호 안에 있는 거 얘를 아직 안 했죠, 여러분? 지역 이름으로 오름차순, 평균 점수로 내림차순 요걸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해보겠습니다. 평균 점수로 내림차순은 이미 되어 있죠. 왜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지역으로 그룹화하기 전에 평균 점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역 이름으로 오름차순 하는 것만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레인지를 해주겠다. 어떻게? 지역 이름으로 오름차순이니까 냅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경고 메시지 무시하고 일단 보시면 지역 이름으로 오름차순 할 때 광주 먼저 나오는 게 맞겠죠? 기억이니까. 그리고 이미 되어 있네요, 여러분. 네, 알아서. 기억, 디귿, 비읍, 시옷, 이응.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적어주면 끝. 네,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 디플라이알 패키지로 이렇게 함수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트 뽑아내는 걸 조금 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진도 먼저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로. 진도가 너무 늦어졌네. 오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지금 할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 결합하기까지 배웠으니까 이제는 데이터 정제하는 거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특티 그냥 아예 관측이 안 돼가지고 그냥 비어있는 값 그런 거 처리하는 거랑 그리고 이상치 처리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Studi오에서 여러분 스크립트 하나 새로 열어주시고요. 환경창, 콘솔창 정리해 주시고요. 데이터 정제하기 이거 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디플라이 R로 저희가 했었던 건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파생 변수를 새롭게 뽑아가지고 한다든지 그 중에서 뭐 탑 1을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공을 했었고요. 데이터를 가공할 때 조금 중요한 게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는 애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 점수 데이터 같은 거 있는데 어떤 애가 수학 시험만 안 봤어. 그러면 그 수학 시험 점수는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분석 결과를 왜곡시켜요. 왜냐면 수학 점수가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모든 아이들의 뭐 수학 점수를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함수를 썼는데 NA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애들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값에는 별특치라는 애랑 이상치라는 애가 있는데요. 먼저 별특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별특치는 뭐냐면 누락된 값 그리고 비어있는 값입니다. 데이터 수집할 때 뭐 걔가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데이터가 없다 이러면은 결특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특치가 있으면 문제가 뭐냐? 함수가 적용이 안 됩니다. 또는 분석 결과가 왜곡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꼭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특치는 어떻게 아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NA라는 뭐랄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자열 NA가 아니라 그냥 NA예요. 양쪽에 그 큰 따옴표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NA가 무슨 뜻이냐면 not available 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용할 수 없는 값이다. 비어있는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파이썬 같은 데서는 널로 나오는 게 이제 아래서는 NA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특치가 있으면은요. 연산 결과가 그냥 NA가 나옵니다. 연산 결과가. 저 NA가 하나만 있어도 다른 애들은 숫자가 다 있는데도 저 NA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결과도 NA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개의 숫자를 더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NA 하나만 껴있으면 다 더하는 값도 그냥 NA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 때문에 결과가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특치를 아예 제거하거나 또는 다른 값으로 대체해줘야 돼요. 제거하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NA가 끼어있는 데이터로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결특치가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뭐 어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만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건 뭐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만들 때는 데이터.프레임 안에다가 한꺼번에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벡터를 결합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성별을 넣을 건데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결측지 NA. 얘는 치면은 다른 애들이랑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할 거고요. 젠더 말고 스코어 점수라는 점수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60점, 70점, 80점, 90점.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에 NA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여러분 어떤 변수에 하나 넣어줄게요. 앞으로 쟤를 불러서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저랑 똑같이 따라쳐 주시겠어요?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는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주세요. 디플라이 아래서 슬라이스 써도 되냐고요? 그럼요, 되죠. 여러분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주실까요? 네. 자, 만들어서 봤더니 저희가 지금 성별 중에서도 값이 없는 값을 하나 넣었고요. 스코어 중에서도 NA를 하나 넣었는데요. 근데 얘네 둘이 NA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젠더에는 문자 데이터 형식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A가 그냥 뭐 문자 형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표현이 되는 거고요. 대괄호가 아니라 꺽쇠 안에 표현이 되는 거고요. NA가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데이터 형식 안에 들어갔을 땐 뭐 그냥 NA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아예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둘 다 값이 없다, 비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결측치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만든 거잖아요. 행은 5개밖에 없고, 이 칼럼은 2개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다룰 데이터는 콘솔창이 다 찍히지도 않을 만큼 많은 데이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결측치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측치 확인 함수는 뭐냐면 is.na 이거예요. 그러니까 is가 우리 이제 영어로 물어볼 때 is 어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na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 데이터 프레임이나 칼럼 같은 걸 넣어서 여기 안에 결측치 있니? 하고 물어보면은 결측치가 있으면 true를 반환해요. 얘는. 결측치가 없으면은 결측치가 없는 부분은 false로 반환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저 함수를 이용해서 df 데이터 프레임에 결측치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짬만 쳐도 na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안에다가 저희가 방금 만든 데이터 프레임 df 이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형태는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은데 이제 각각의 값이 NA인지 아닌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딱 NA 있는 자리 부분만 뭘로 나온다? true로 나오네요. true로 이렇게. 그쵸? 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각각의 값이 결측치인지 아닌지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측치가 몇 개고 결측치 아닌 애가 몇 개인지 이렇게 빈도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결측치가 있는 거 알겠어? 그래서 몇 개 있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물론 셀 수 있지만 이 세는 걸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측치에 빈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빈도표라고 할까요? 빈도표? 근데 빈도를 출력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함수거든요. 테이블이라는 함수입니다. 테이블 안에다가 저희가 방금 궁금했던 요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df표에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빈도로 알려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여기에는 지금 값이 여러분 총 몇 개예요? 10개 있잖아요. 10개. 그쵸? 왜냐면 행 5개고 칼럼 2개니까. 5개 중에 그냥 제대로 된 값은 8개고 여기서 이제 결측치가 2개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개 중에 2개의 결측치가 있다. 그리고 is.na 뒤에 이렇게 표를 아예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칼럼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칼럼을 정확하게 적어야 우리가 어떤 칼럼에 결측치 몇 개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df 칼럼에 df표의 젠더 칼럼에 결측치 몇 개 있나 한번 볼까요? 봤더니 젠더 칼럼에는 1개 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코어 칼럼에는요. 그걸 보려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df 안에 있는 스코어 컬럼에는 여기에도 또 결측치가 한 개가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젠더 컬럼에도 결측치 하나 있고 스코어에도 NA 하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컬럼에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려면 is.na 뒤에 컬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결측치가 이쪽 컬럼에 하나, 저쪽 컬럼에 하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는 함수가 적용이 잘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스코어에 있는 값들을 더하는 함수를 써볼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을 더하는 함수. 그러면 칼럼에 있는 애들을 더하는 거니까 어떤 함수를 쓴다? sum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여기 sum 뒤에다가 칼럼 이름 적어야 되니까 df표에 스코어 칼럼 더해주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행하면은 이제 다 더해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봤더니 여러분 결과가 뭐라고 나오나요? NA라는 결과가 나오죠. 뭔가 우리가 사람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없는 애는 그냥 빼고 얘네들 나머지 4명 정상적인 값 4개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컴퓨터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뭐야 중간에 NA 있어? 얘를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나 그냥 안 해. 이러고 그냥 NA라는 결과만 내버려. 자 더했는데 난 모르겠어요. 못 더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렇게 막 잘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sum 함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min 함수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뭐야 NA 하나 포함됐다고? 더하는 것도 그냥 안 해버리고 평균 구하는 것도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측치가 있으면은요 걔 알아서 빼고 계산해 주세요. 이런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결측치 알아서 빼고 계산해 주세요 라는 옵션을 넣으려면은요 na.rm은 true 이런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a.rm이 뭐겠어요, 여러분? 결측치를 rm은 remove예요, remove. 아예 그냥 쟤는 빼고 나머지 정상적인 값만 더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df에 있는 스코어 더해주세요 했을 때는 안 됐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뒤에 컴마하고 조건을 추가해주겠습니다. na.rm은 true 이렇게. remove가 true니까 지워주세요 이거겠죠? 그죠? 얘를 실행을 했더니 300이 나왔네요. 여기 4개를 더하면 150, 150, 300 정말 되네요. 그쵸? 잘 됐네. 그 다음에 민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민에도 마찬가지. 이 조건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평균이 75가 맞죠? 그쵸? 60, 70, 80, 90의 평균은 75가 맞잖아요. 제대로 나왔네요. 그쵸?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뭘 계산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렇게 결측치 알아서 빼주세요. 이런 옵션만 추가하면은 그냥 NA remove하고 제대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이 해결된 줄 알았겠지만 이 na.remove 옵션이 없는 함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옵션을 지원하지 않는 함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sum이랑 min에는 저 옵션 넣어서 제대로 할 수 있지만 걔가 안 되는 함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결측치를 제거한 행만 뽑아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한 행만 뽑는다. 즉 아까 전에 이 표에서 얘네들이 결측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결측치 아니네. 뽑아. 너는 결측치네. 넌 빠져. 이렇게 얘네들만 걸른 다음에 여기서 뭐 sum이나 min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결측치를 제거한 행만 뽑는다. 그러니까 모든 행을 다 골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애만 뽑는다? 필요한 애만 뽑는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뭔가요? dplyr 패키지의 어떤 함수? 필터 함수네요. 필터 함수. 그쵸? 필터 함수로 저희가 원하는 행만 골라올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필터한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조건에는 뭘 적으면 될까요? 조건? 잘 보시면 결측치 한국어로 먼저 적어보시면 결측치가 아닌 애들을 뽑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결측치가 아닌 애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조건은요, 여러분,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와야 돼요. 우리 방금 배운 것 중에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오는 거. is.na죠, is.na. 그쵸?
그래서 이 2.NA로 어떤 애들의 결과가 결측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어떻게? 먼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DF죠, DF. 그쵸? 여기서 나는 필터링을 할 거야. 난 모든 애들을 다 데려오지 않을 거야. 필터링을 할 건데 어떤 애들만? 결측치가 아닌 애들만 뽑아올 거잖아요. 그쵸? 먼저 스코어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코어 기준으로. 그래서 결측치가 아닌 애들을 뽑으려면요. is.na 하고서 df표의 스코어 칼럼 이렇게 적고, 만약에 여러분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이거 실행하면 na가 나와버립니다. 왜냐면 is.na에서 true로 반환되는 애들은 na인 애들이 true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탈캉탈캉 돌아가면서 조건을 잡아본 거예요. 너 NA야? 아니네, 지워. 아니네, 지워. 아니네, 지워. 아니네, 지워. 너 NA야? 오케이, 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젠더가 F고 스코어가 NA. 요런 애만 뽑힌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닌 애를 보고 싶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똑같다는 함수 똑같다는 그 비교 연산할 때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왼쪽 오른쪽이 다른 거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느낌표가 not을 의미하거든요. not, 다르다. 그래서 저 앞에다가 느낌표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is.na 썼을 때는 결측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여기 느낌표를 붙이는 순간 결측치가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측치가 아니니? 이렇게. 이걸 실행하면 와우,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이제 얘 행을 제거하고 나머지 4개를 가져온 거죠. 그쵸?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젠더 칼럼 기준으로 얘가 NA가 아닌 나머지 4개만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스코어 칼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젠더 칼럼 기준으로 하고 싶다고요? 느낌표 적어주고 2.NA. 여기 안에다가 칼럼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젠더. 이렇게. 네, 이것도 해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젠더에 NA 껴있던 얘는 이제 버려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is.na 뒤에 칼럼 말고 그냥 저 데이터 프레임 이름, df 전부를 적어버린다면요? 잘 안 나오네요. 그쵸? 뭐라고 나오냐면, 그 벡터가 들어가야 된대요. is.na 뒤에는 데이터 프레임 전부 다 들어가면 안 되고, 벡터가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서 쓸 때는요. 필터 안에 쓸 때는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잠깐만, 이거 전체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여기서 얘도 빼고 싶고요. 그러니까 젠더가 NA인에도 빼고 싶고요. 스코어가 NA인에도 빼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3개만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필터 뒤에 조건을 어떻게 추가해야 될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여기다 설명을 적어드릴게요. 젠더도 스코어도 결측치가 아닌 색만 뽑아오고 싶다. 그러려면 필터 뒤에 조건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느낌표 2.NA 하고 DF 하면은 잘 안 됐었어요. 그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스코어에서 NA 안 뽑고 싶으면 요거, 젠더에서 NA 안 뽑고 싶으면 요거였잖아요. 이거 두 개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코어가 NA 아닌 거 데려와줘.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젠더도 NA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요렇게. 그래서 그냥 두 개의 조건을 AND로 이어주시면 되죠. 그쵸? 오, 그렇구나. 이걸 실행을 하면은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예쁜 이 행들 3개만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필터 안에다가 조건 2개 AND로 엮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 뭐가 없어졌다? NA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NA 없어졌으니까 이제 썸이랑 민, 연산 이런 거가 먹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뭐 만약에 합계를 구하여라, 뭐 평균을 구하여라 하면 이제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해볼까요? 썸머라이즈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썸머라이즈로 전 뭘 구해보고 싶냐면 스코어의 합계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스코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 실행하면 NA가 다 제거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파이프 연산자 썼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밑에 있는 일을 할 거야죠. 그죠? 이제 여기서 썸 구해줘. 그럼 220 제대로 구해줬네요, 여러분. 60, 70, 90 잘 뽑아가지고 더하면 220 맞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민을 적는다. 여기다 썸 말고 민을 적는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도 예쁘게 이렇게 구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측치를 왜 제거한다? 그래야지 함수들이 잘 먹히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결측치를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 제거해버리는 거. 이거는요, 만약에 데이터가 크고 결측치 얼마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명의 점수 같은 걸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뭐 한두 명의 점수가 누락됐다? 그럼 그냥 걔네들 빼고 합계를 구하고 뭐 평균을 구해도 뭐 그렇게 걔네 2명의 데이터가 있었던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반대로 데이터가 막 별로 없어요. 데이터가 100개 있는데 그 중에 결측치가 막 80개래요. 80개. 그러면은 거기서 결측치를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냥 뭐랄까 제거해버린 다음에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합계를 구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문제가 많겠죠. 100개 중에 80개나 없는데 다 지워버리고 20개로만 해야지 이러면 문제가 아주 많을 거예요. 그렇죠? 결측치를 아예 빼버리는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이 손실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아예 제거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세워넣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결특치 대체하는 방법인 거죠. 대체.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손실돼가지고 뭐 분석 결과가 아예 왜곡돼 버리는 100명의 점수를 더하라 그랬는데 결국에 20명 점수만 더해서 숫자 아주 작게 나오는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데이터의 결측치를 어떤 값으로 채워넣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알아서 잘 적정한 값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어떤 값으로 대체할지 되게 아주 여러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 해볼 거냐면 그냥 평균으로 대체해 볼게요. 이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법이 많은데 저희는 한번 평균으로 대체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NA 아닌 애들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냥 그 평균을 NA였던 애들한테 다 넣어야지 일괄적으로 대체해봐야지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뭘로도 할 수 있냐면 최빈값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빈값이 뭐냐면 제일 많이 점수가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이제 그 관측 안 한 애들한테 그냥 다 80점을 주는 거죠. 최빈값은 이따가 해볼 거고요. 지금은 평균으로 대체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일단 NA 빼고 나머지 애들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네, 나머지 애들의 평균 구하는 건 아까 전에 NA.RM은 T 요것만 요거 데려올게요. 요것만 잘 계산해주면 평균은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 그쵸? 네. 그냥 여기 이거 여러분 NA 어떤 애들 빼고 나머지 넷으로 평균 구하는 거니까 아까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구하고 출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변수에다가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그냥 민 스코어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넣어서 나머지 애들로 평균 구했더니 75구나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저희의 목표는 뭐다? 여기에서 이거 결측치 여기였던 애를 이 값을 75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적어드릴게요. 헐, 여기서 스코어가 NA인 값을 75로 대체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막 새롭게 배우는 내용 같은 건 없어요. 이미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저 값을 70으로 대체하는 걸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시나리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짜드릴게요. DF에 스코어 칼럼을 값을 하나하나 훑을 거예요. 하나하나 훑어서 만약에 스코어 칼럼의 값이 NA면 75로 대체하고 그리고 NA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NA가 아니면 냅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어떤 개념이 여기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값을 좀 본 다음에
얘가 NA면 75로 대체하고 아니면은 그냥 냅두겠다? 이거 어떤 개념인가요? 저희 이미 배웠었는데. 오늘도 썼었는데. 뭘까용. 조건문 함수 if else입니다. if else. if else가 어떤 애예요,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다가 조건 적은 다음에 이게 참이면 여기로 가고 거짓이면 여기로 가라 이런 애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값이 NA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조건을 적은 다음에 NA야? 그러면 나 70으로 대체할게. 그리고 NA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냅둘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값을 서로 다르게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쵸? 오케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새로 값을 부여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스코어를 아예 통째로 바꿔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DF에 있는 칼럼 값 통째로 수정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DF에 있는 값 중에서 스코어 칼럼을 통째로 수정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잘만 적어주면 이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아예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조건을 따질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구역 3개로 나눠주신 다음에 맨 왼쪽은 이게 NA니? 그러니까 결특치니? 일단 한국어로 먼저 적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결특치면은 난 뭘로 바꿔줄 거야? 75로 바꿔줄 거야. 이제 75를 저희가 민스코어라는 변수에 넣어놨잖아요. 여기는 민스코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만약에 결특치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냅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을 타하고 뭐 민스코어 또는 냅둔 값을 다시 새롭게 넣어서 새로운 칼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덮어쓰기 하는 거죠. 덮어쓰기. 그럼 이제 하나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특치니 하고 물어보는 거요? 우리 위에서 배웠습니다. 누군가요? is.na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문 여기 자리에 뭘 넣는다? is.na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는 뭘 적으면 될까요? 지금 어떤 값이 na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바로 df의 스코어 값이 얘네들이 na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 괄호 안에는 그냥 뭘 적으면 된다? df의 스코어 값이요. 이걸 적으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na면은 나는 이 평균값으로 대체할 거야. 값을 손실하기 싫으니까. 그럼 아니면 냅둘 거야. 그럼 여러분 냅두는 저 값에는 또 뭘 적을까요? 냅두는 값. 방금 판단하려고 했던 값이 뭐예요? 스코어의 값이 na면 바꾸고 아니면 냅두겠다. 그럼 냅둔다 자리에 뭘 적으면 될까요? 그냥 자기 자신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네, 요거죠. 그래서 이 if else 구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측치면은 나 평균값으로 대체할 거야. 아니면은 냅둘 거야. 무슨 값으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그 값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업데이트 할 거야. 원래 칼럼을 이렇게 수정할 거야.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고 실행이 됐고요. 과연 제대로 들어갔을지 df를 한번 출력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갔네요. 그쵸? 어떻게 들어갔죠? 이렇게 원래 NA였던 값이 이렇게 예쁘게 잘 대체가 됐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NA가 뭘로 배치됐다? 나머지들의 평균으로 대체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뭐 NA.RM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냥 평균을 구해도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결측치 정제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상치 정제하는 걸 할 건데요. 30분이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여러분? 네. 12시 40분. 네, 시작할게요. 아유,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40분 수업하고